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들이 그 교의도를 갖고 공부를 시작한 지가 상당한 그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이 지금 거의 지금 보여가는 이제 그런 시점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행문 교리의 제일 밑부분, 교리도 제일 밑에 있는 무시선, 무처선에 대해서 다 같이 그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무시선, 무처선을 그 교리도에서는 신학문에서는 이제 그 궁극을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그 지금 표어로서 정해 주셨고, 또 이 수행문에서는 이제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그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문 교리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모습이 무시선, 무처선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고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 무시선법의 대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요. 이제 천천히 대체적으로 어떤 무시선 법이 이제 대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요. 이 대의의 첫째는요, 한마음 한일 속에서 사막병진선이다. 그래서 한마음 한일 속에서 사막병진선이다. 이렇게 대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행문 교리에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입문한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강령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수행의 강령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강령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입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의 강령인 사막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수양할 때는 정신수양 공부를 하고, 사리연구할 때는 사리연구 공부를 하고, 작업치사 공부를 할 때는 작업치사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요, 일이 꼭 그렇게 사막이 꼭 그렇게 그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때는 사막 공부해서 정신수양 해야겠다. 언제 그걸 지금 챙길 여유도 없이 일상생활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지나가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움직여 나가고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사막을 병진할 건가, 그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죠. 이제 궁구를 하셔서 그 방법을 무시선법으로 그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병진선이기 때문에요, 이 무시선법은요, 사막 수행의 그 궁극적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이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입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막을 따로따로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렇게 하지만도 이게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 속에서요, 한 마음 속에서 한 마음, 한 일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거예요.
사막을 병진하는 것이다. 한마음 한일 속에서 사막이 병진되는 것이다. 그 공부법을 이제 제시해 주신 것이 무시선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을 보고 미운 생각도 나죠. 그것도 고운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그건 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미운 생각, 고운 생각, 안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 그 한마음 또 한 일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이죠. 한마음 한일 속에서 사막이 병진되는 그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이 무시선 무채선법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시선 무채선 법은요, 이 동시선이 주가 된다. 동시선이 주가 된 법이 선법이 이제 무시선 무채선인데, 그럼 왜 이 동시선을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셨겠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 선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하는 시대죠. 그 후천개벽 새로운 시대는 동하는 시대죠.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천 시대의 선법은 어떤 선법인가 하면요, 앉아서 사는 선법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말입니다. 안거를 얼마나 치러냈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안거를 스님들은요, 안거를 많이 치러낼수록 그 스님의 위력과 도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거를 20번 했다 30번 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이력서가, 우리는 이력을 저 같은 사람은 뭐도 했다 뭐 그렇게 좀 어디 가면 소개했었는데 하다 그 소개하는 시간이 어떻게 길든지요. 기다리자면 한참 기다려요. 소개를.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만 돼요. 스님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거를 얼마나 해냈느냐. 그러니까 정시선을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했느냐. 이것이 말이죠. 스님들의 위력이 되는 거예요. 이력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력서. 근데 새로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앉아서만 선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이게 얼마나 많아졌는가 하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저 학교를 가면은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경부선 철도가 있는데 그때 목탄 떼고 그 칙칙북북 하는 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 경부선 철도가 지나갈 때요. 지나가는데 가면 보면요. 철도가 하루에 몇 번 지나가질 않아요. 몇 번 안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서울 부산 간의 통일호라고 그 직행으로 이제 중요한 데만 서는 통일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열차가 몇 개씩 있고 이랬지. 그렇게밖에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이죠.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요. 서울 부산 간의 열차만 하더라도요. 수백 편이 될 거 아닙니까? 비행기는요. 15분 30분 만에 비행기가 서울 부산 김해간에 한 대씩 뜬다니까요. 그리고 또 고속버스가 또 가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선법 가지고는요. 이 선을 할 수가 없다. 좌선만 해가지고는 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무시선으로 해야 된다. 동시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마음 한일 속에서 선을 하는 방법을 무시선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대의의 두 번째는요. 자성의 긍정적 활용에 바탕을 둔 공부법이다. 이 활용, 여기에 근거를 둔 공부법이다. 무시선법.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그 8조 했죠. 8조 할 때 진행사조, 사연사조 했죠.
진행사조는 뭔가 하면 긍정적인 부분이죠. 우리 자성의 긍정적 부분이죠. 그러면 사연사조는 뭔가 하면 부정적 부분이죠. 우리 자성 속에서 배제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행사조와 사연사조를 제시해 줬어요. 금성씨 안 왔을 때 이거 했다니까. 진행사조와 사연사조의 차이가 그런 거다.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법은요, 진행사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자성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짜리를 우리 지금 과거 선사들이나 뭐라고 하시는가, 무진장의 보고 그럽니다. 하나없는 무진장의 보고다. 우리 자성짜리가요. 그러면 이런 보고를 말이죠, 가볍게 써야지 보고가 되는 것이지,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은요, 묵혀지는 거 아닙니까? 녹슬고 묵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용불용설이라고 있죠. 우리 지금 맹장 있죠. 맹장에 지금 음식이 들어갑니까? 통과합니까? 안 하잖아요. 통과 안 하는데 재수 없게 통과하고 들어갔다가 이러면 못 나오면 맹장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용불용설이라니까요. 쓰면은요 발달하는데 쓰지 않으면은요 녹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성짜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성을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 무진장의 보고가 무진장의 보고의 값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요 묵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것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이거를 지금 사연사조라 그랬죠. 지난번에 사연사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이거를 무시성법이라고 했는데요.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 일, 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때도 공부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부법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무시선이에요.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이 무시선이에요.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활용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자, 옥타원 무처선. 무처선. 그러면 또 똑같죠? 무시선, 무처선이나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밑에 거. 뭡니까, 운명이? 찬다니. 자, 이제 그래서 교리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이게 뭔가 하면 부정적으로 활용되는, 이것이 뭔가 참회문이에요. 아시겠죠? 맞죠? 참회문 아닙니까? 잘못 활용했다 이 말이죠, 자성을. 그러면 자성을 잘못 활용한 부분이 있으면요, 자성을 잘못 활용한 사람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부법을 밝혀주신 것이 참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말입니다. 자, 제가 성선설, 성악설 얘기했죠. 맹자는 성선설 그랬죠. 순자는 성악설 그랬죠. 그런데 맹자는 이 긍정적인 것을 확충시켜 가지고 이상세계를 건설한다 그랬죠. 순자는 부정적인 면, 악한 면을 제거해 가지고 이상세계를 건설한다 그랬죠.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똑같아. 똑같는데 방법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능선너각하다 그랬죠. 능선너각하다고 안 그랬습니까? 능선너각하다. 그러면은 능선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이게 뭔가 무시선이에요. 능악한 면으로 우리가 또 능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제시해 주신 것이 뭔가 참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무시선의 결과하고 참여문의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시선법은요, 자성의 긍정적 활용법, 이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인데, 이 보고를요,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고를요, 이제 잘 활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무진장한 보고인 자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 이 말이죠.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한마음 한일 속에서, 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마음 한일 속에서 이 자성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해 나가는 법, 그 활용해 나가는 법을 무시선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무시선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좋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대의의 세 번째는요, 유무령 공부. 활용법이에요. 유무령 공부를 일상생활 속에서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유무령 공부. 우리가 이제 유무령 공부 그러면은 일기법이죠. 일기 중에서도 유무령 공부 어디 나옵니까? 상실일기에 나오죠. 예, 상실일기에 나온다. 그래서 상실일기를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무령 공부예요. 자, 그러면 유무령 공부는 뭔가 하면요, 첫째는요, 유념선이에요. 유념선 하는 것이. 그럼 유념선이 뭔가 하면요, 이거죠, 챙기는 공부예요. 챙기는 공부. 유념선은 한마디로 챙기는 공부다. 그렇게. 그래서 대중 잡는 공부. 그래서 한마음 한일을 쓸 때 말이죠, 방심하지 않고 유념 챙기는 거다 이 말이죠. 챙기는 것, 그것이 유념선이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을 챙길 자리에 정당하게 챙겨 나가는 거예요. 정당하게 챙겨 나가는 것, 그것이 유념선이다. 그 다음에 유념선만 있는가 하면 무념선이에요. 무념선이에요. 무념선은요, 이 마음을 챙기는 공부가 아니라, 유념선은 뭔가 하면요,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예요. 잡념 제거하는 공부다. 자, 이거는 챙기는 공부고, 이건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다. 그래서 유념선은 뭔가 하면 챙기는 공부이기 때문에 동시선이에요. 무념선은 뭔가 하면요, 무념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잡념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떤 선입니까? 동시선이 반대는 뭡니까? 정시선이죠. 예, 정시선이죠. 그래서 동정간 분리선이다. 이거 지금 나왔죠? 동정간 분리선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유념과 무념은 말이죠, 이것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념 따로 있고 무념 따로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종사님께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무시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 들어갈 때는 유념으로 들어갑니다. 유념 공부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공부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챙기는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을 뭐로 내야 되는가 하면 무념으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은요. 그래서 시작은 유념으로 시작해서 끝은 무념으로 끝내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무시선법의 방법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 결과가 뭐가 되면 동정간 분리선이 되죠.
동정간 분리선이 된단 말이에요.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선을 떠나지 않는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선을 떠나지 않는다. 동할 때도 선, 정할 때도 선. 이것이 말이죠. 동정간 분리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시선법의 대의는 말이죠. 끝에 가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요. 동정간 분리선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무시선법의 우리가 대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의로 우리가 살펴볼 때요. 최상승선이다. 최상승선. 그러니까 선법 중에서요. 선법 중에서 이제 그 대성소성 그거 얘기했죠. 대성소성이 있는데 이 우리 무시선법은요. 선법 중에서 최상선 최고의 상선 선을 제시해 주신 것이 이 무시선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는 세상은요. 우리가 이 무시선법을 통해 가지고 설력을 얻고 정신을 자기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걸 키워나가야죠. 무시선을 떠나버려 가지고 우리가 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 대종사님법과는 멀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 설력을 익혀나가는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의를 대체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무시선의 선의 정의 두 번째는 선의 정의. 선이란 어떤 것이냐? 자, 이제 이것은요, 이제 무시선법의 선의 정의가 아주 명확하게 무시선법에 지금 그 우리 정전 수행편 무시선장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제 선의 정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 무시선법에 보면요, 선이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덕하여 그랬죠. 선이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덕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아주 이제 참 그 정의를 똑 떨어지게 지금 정의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선을 하냐 이 말이죠. 선을 하는 이유는요. 선은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 중생들의 마음은 어떠냐? 마음이 어떻습니까? 구속되고 어디에 얽매여 살고 집착되고 그러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하신 후에 하면은 써붙이는 거 있으니까 막차기 그 입대 원력 그랬죠? 그거 써붙이죠? 지금 그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착 없이 길을 떠나소서 그러죠? 착. 그게 뭐죠? 중생의 삶은요. 중생의 삶은 마음의 자유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착심이에요. 담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다가 담았다고 하면요. 그 마음의 찌꺼기가 마음속에 남는다니까요. 싹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집니까? 원장님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좋은 마음이든지 싫은 마음이든지 말이죠. 일단 마음에 한번 담았다 그러면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근데 성현들은 그러질 않거든요. 명경 같은 그 성품자리에 주위의 환경이 비친 거. 그래서 제가 건강영 할 때 무유정법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대종경에 나오는 모든 대종사님의 법문은 뭐냐? 무유정법이다. 그 대종사님의 명경 같은 성품자리에 비친 주위의 환경이에요.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비쳐가지고 뭐로 나오느냐?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하면은 그것이 법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결국은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내가 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탁 놓아집니까?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탁 잡아집니까?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놓아야겠다. 이거 안 좋은 마음이다. 놓아야겠다 하면은 딱 놓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야겠다 그러면 딱 잡아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싫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 잡아지는 것이.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참 그 마음의 자유를 얻는데, 보통 때는 마음의 자유를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무 그 경계도 없고 그러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경계의 자유. 경계를 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어보면은 말이죠,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런 거예요. 글쎄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공부가 됐나 안 됐나 것은요, 직책을 주어봐야 합니다. 직책을 주어봐야 알아요. 그 직책을 주어보면은요, 그 직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의 힘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그게 다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 얻는 거요, 좋은 거 아닙니다. 하여튼 못 올라가서 모두 난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안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 못 올라가서 다 난리잖아요. 근데 경계의 자유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냥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마음의 자유를 다 얻은 것 같죠. 그러나 경계를 주어보면 말이죠, 그 경계에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그래서요, 이 직이, 자리,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 직이, 자리가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그게. 자, 그런데요, 종합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경계 속에서 마음을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종합해 보면 선이라는 뭔가 하면요, 이 선이라는 선을 정의해서 종합해 보면요, 이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선을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잘 쓰는 공부예요. 첫째는요. 종합하면요, 선이라는 것은 뭐가 하는 거냐? 마음 잘 쓰자, 이 공부예요. 선은요, 마음 잘 쓰는 공부예요. 마음 잘 쓰자, 이거 공부. 자, 두 번째는요, 일 잘하는 공부예요. 마음만 잘 써가지고는 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공시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도 잘하고 마음도 잘 쓰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선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만 잘 써갖고는 선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일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잘 하자면 뭔가 하면 일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사 한다 그러죠? 어떻게 원장님의 일사가 좀 밝은가요? 아니요, 내가 지금, 자, 일사 밝히는 법이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일사를 어떻게 밝히는 거예요?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걸 사막 쪽에서 뭡니까? 영구력이죠. 영구력이요. 영구력. 영구력 그랬죠? 그래서 영구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영구력의 두 가지 뭡니까? 추상력, 상상력. 예. 추상력, 상상력. 이건 일을 잘해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일심으로는 하는데 일은 망쳐버리는 것이거든. 지금 우리 초창교당시에요, 우리 김영신
융타운 김영신 보세요. 대종경에 나오죠? 이분이 경기여고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대종사님 당대 때 경기여고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경기여고 올라오고. 총보러 오셨어요. 전부 출신하고. 그래서 공타님이 정여 이러냐. 하여간 그렇게 대대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공동 출력을 해가지고 밭을 매는데 곡식하고 풀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갖고 깨끗이 매버렸어요. 깨끗이 매버린 게 다 곡식도 다 그냥 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했죠. 마음은 우리가 일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이 무시선이 잘 됐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하는 일마다 성공시켜내야 된다니까요. 선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 성공시켜낸다. 반대로 선을 못하는 사람은요,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잘 쓰고 우리가 그 일도 잘하고 일도 꼭 성공시켜야 돼요. 제가 2박 3일 경주하고 포항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제가 수박을 한 대기 누가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갖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갔어요. 2박 3일을 냉장고에서 이미 빙빙 이제 그냥 통째로 넣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수박을 한번 잘라봤어요. 잘라보니까는 조금 농이 익었더라고. 농이 익었어요. 그러면은 농이 익어도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먹고 지금 좀 비해가지고 또 이제 랩으로 싸갖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귀찮대요, 진짜. 먹고 말지. 이러면 남자가 이런 걸 하자고 하니 말이죠. 그거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내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게 냉장고 하나 관리하는 것도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주부님들 참말로 어떻게 살으십니까? 약간 남자들 속 없어요. 속 없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그런 일들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잘라갖고 넣는 것도요, 좀 얌전하게 좀 잘라갖고 넣으면 좋은데,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툭툭툭툭 잘라갖고 지금 넣어가지고 지금 그 채워놨어요, 지금. 자, 일 잘해야 된다, 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냉장고, 세탁기도 못 돌리다가요, 요즘은 세탁기도 잘 돌리고요, 일 잘한다니까요, 제가요. 세탁기 딱딱. 그거 삶는 것도 제가 잘 삶아요, 이제. 삶는 거 딱 돌려놓은 거 삶는 대로 돌려가지고 버튼 누르니까 딱 삶아져 갖고 나오대요. 내가 예전에 그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일을 해보니까는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학교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이사장 할 때 정말로 제 일생에요,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마지막 이사장 하는 4년간이 제일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을 하면서도요, 제가 일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래서 일사를 풀어가지고 말이죠, 그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단체, 학교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이해단체,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풀어가면서 마음도 잘 쓰고 일도 잘하고. 자, 선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일도 잘해야 됩니다. 일을 성공시켜내는, 하는 일마다 성공시켜내는 거예요. 일심으로 하되 일을 잘못하면 그건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심으로 하되 일을 잘못 그르치면 그건 선이 아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해서 일을 성공시켜내는 것,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한 일, 한 마음 속에서 사막병진한다. 병진을 해가지고 일마다 성공시켜내는 것, 이것이
선의 정이다. 원불교선은 이런 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선의 정의를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선의 원리. 그러면 원리를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 세 번째 선의 원리입니다. 자, 선의 원리를요. 대종사님께서 아주 무시선법에서 아주 간단하게 선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다음에 뭡니까? 묘유로 용삼아라. 예, 아주 간단하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삼아라. 이것이 선의 무시선의 원리다. 선의 원리다. 자, 그러면 진공으로 채 삼는다 이 말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진공을, 이 공을요, 진공을 항상 마음속에서 챙기는 거예요. 빈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빈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이걸 챙기지 않으면 마음이 일에 경계에 끌려가는 거예요. 진공을 챙기지 않으면, 빈 자리를 챙기지 않으면 끌려간다 이 말이죠. 이 진공으로 채 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온전한 생각 그러죠. 온전이에요, 이것이요. 온전.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기를 주의할 것이죠. 그랬죠? 그 온전을 챙기는 것이 뭔가 하면 진공으로 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으로 채 삼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는데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공으로 채를 삼는 것은요, 챙기는 것이고, 챙기는 것은 뭐냐? 온전하는 거 하는 것이다. 일단은 온전을 챙겨야 돼. 온전. 온전을 챙기고 나면 묘유로 용을 삼아야 되거든요. 온전 챙기자고 하는 것은요, 묘유로 용을 삼기 위해서 온전을 챙기는 것이지, 그냥 온전만 하자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과는요, 선의 성과는 뭐로 나타나냐? 묘유 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묘유로 용을 삼았을 때 선이 말이죠. 그 성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요 진공으로 채 삼는 것을요, 무시선법에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요,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흑원과 같이 해라. 청정하면 흑원과 같이 해라. 흑원과 같이 해라. 안으로 마음을 챙기되 청정하면 흑원과 같이 해라. 그것이 진공으로 채 삼는 거다. 무시선법에서 이렇게 참 자상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선의 원리를요. 그래서 진공으로 채 삼는 것은 청정함을 흑원같이 해라.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묘유로 용 삼는 법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요, 밖으로 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해라. 부동공. 부동공. 밖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밖에서 경계가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수많은 경계가 밖에서 다가옵니다. 밖에서 경계가 다가오지만도 그 다가오는 경계에 흔들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진공채 삼는 것은요, 청정하면 흑원같이 하고, 묘유로 용 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경계를 당하고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요, 선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갖고 나가는 그 방법이 이제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요, 묘의로 이게 이제 용 삼는 것이 아마 이 공부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루 일과를 지나고 전부 지나고 보면요.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다가 지금 쓰고 살 거예요. 그러죠? 대부분의 시간이요. 이제 여기에 소모하는 시간하고 비율을 따지면 이게 지금 상대가 안 되죠? 지금 저 진공으로 최소한 정할 때 공부는요. 그게 동할 때 공부. 이것이 이제 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어제도요,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요. 논산 오니까는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를 하나 나오라고 전화를 했더만 바쁘다고 못 나온대. 그래서 내가 도착해가지고 얼른 가서 택시를 타고 딱 집에 도착하니까 소나기가 그냥 막 퍼붓어 대는 거예요. 아따, 제가 그냥 참 절묘하게 타이밍 맞춰갖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단 말이죠. 제 방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는 막 비가, 소나기가 다시 그냥 좀 넘어서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가 살다가 계속 우리가 사는 자체가 뭔가 하면요.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해야 되는 이 공부를 항상 우리가 표준 잡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시선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진공으로 채 삼고 묘유로 용삼하라. 그래서 진공으로 채 삼는 것은 청정한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묘유로 용삼는 것은 경계를 당해서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무시선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요,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건강경 배웠잖아요. 이 원리 요대로 건강경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건강경 다 배워놓고 지금 또 다 잊어버렸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랬죠? 이거 안 맞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닙니까? 주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거라. 이게 건강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주한 바 없이 이거는요. 이게 진공채 삼는 거예요. 이생기심은 뭔가 하면 묘유로 용삼는 거예요. 맞죠? 성현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다 같이 통하는 거예요. 전체 다 같이 통하는 거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건강경에서는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진공으로 채 삼고 묘유로 용삼하라. 아주 더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지금 선의 원리를 이렇게 밝혀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선할 때도요, 진공 채 삼고 묘유로 용삼는 것은 자선할 때도 통하는 거예요. 통하죠? 입정할 때. 입정할 때 이게 뭔가 하면요, 적적한 거예요. 적적한 공부예요. 묘유로 용삼는 것은 뭡니까? 성성한 것이죠. 그래서 적적성성 그러죠? 적적성성 그런다 이 말이죠. 적적성성. 그래서 적적하기만 하면은 뭔가 하면요, 무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기공에 떨어진다. 성성하기만 하면은 뭔가 하면요, 이건 난상에 떨어진다. 생각이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진공채, 묘유용, 이것이 뭔가 하면요, 자선을 하는데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선을, 자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진공을 채 삼고 묘유로 용삼지 않는 자선, 그것은 말이죠, 한편에 떨어진, 기울어진 선이 되는 거다. 참선, 진정한 선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근데 우리가 떨어지는 걸 알아채려면은요, 그게 우리가 선할 때 그랬죠. 대중선 모두 선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망념이 나면은 망념인 줄만 알아라. 그랬죠? 망념인 줄만 알아라.
망념이 나면은 망념인 줄만 알아라. 그러면은 그 망념이 스스로 없어진다. 그랬죠? 망념인 줄 모르고 그냥 끓이고 있으니까 난상이 된다. 그것도 아무 그냥 요량물이 없이 말입니다. 적적하기만 하면은요 무기공이 돼요. 그거 잔다 졸아요. 참 원리적으로 통하는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선의 원리입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